안녕하십니까. 백승조입니다. 오늘 행정법 상식 강의 시간에는 조리 내지는 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비례성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헌법 37조 2항에 입각한 그런 원칙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이거 과잉 입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을 때려잡기 위한 측면에서 헌법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 보장 측면에서 과도한 입법 행위들이 난립이 되고 있는 것은 저희 법학자로서 보건대 상당히 옳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국회에서 입법이 완성된 그런 법률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예컨대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생명줄이 단축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과잉금지 원칙, 비례성 원칙, 이것은 입법을 하는 경우든 행정작용, 소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어떤 그 처분을 하는 경우에 국회 마음대로, 중앙정부 마음대로, 지방정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하나의 중요한 원칙으로서 이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헌법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벗어나는 경우에 따라서는 소위 그 민주주의, 법치주의라기보다는 독재를 행하는 그런 식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 하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행정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처리를 함에 있어서 그 다음에 국회에서 벌어지는 입법행위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원칙에 의해서 한번 만치서 쳐다보고 생각해 본다면 잘하고 못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도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념을 정리해 본다면 비례성 원칙은 행정작용에 있어서 목적 실현이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당의 행정 목적, 즉 공익과 사익 사이의 합리적인 비례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되겠죠.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것. 비합리적은 독재로 가는 것이고 그것은 행정이 과도하게 국민, 주민,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비춰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 위반하기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목적과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의 관계에서 수단은 그 목적을 실현하는데 적합하고 최소한도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야 하고 또한 그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생겨나는 침해가 의도되는 어떤 그 행정 목적을 초과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 헌재의 판결에 의해서도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일반 원칙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을 하는 경우든 행정작용을 하는 경우는 동시에 적용된다. 그 다음 경찰 행정 영역에서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이 어떤 그 재량적으로 어떤 국민이나 주민, 시민에게 어떤 그 부담을 지우는 어떤 그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이 비례성 원칙에 벗어난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1990년 9월 3일자 헌재의 그 판결에 따른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잉금지 원칙 또는 비례성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입법 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될 어떤 그 기본 원칙 내지 입법 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이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이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돼야 된다.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수단이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하며 입법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설사 적절하다고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수단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입법에 의해서 보호하려는 공익과 사익,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저울질할 때, 형량할 때 보호되는 이익이 더 커야 된다라는 이런 원칙이라고 헌재에서 판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재 국회에서 국민이 재산권 제한과 관련된 국회법에 의해서 여야 간의 진중한 토론에 의해서 문제를 걸러내지 않고 여당 단독으로 쑥딱 이래서 다수의 그 논리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률로서 작동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런 우려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있어서 여당은 다수당이 되니까 기고만장하는데, 그런 식으로 입법이 양산되는 경우 헌법재판소 일거리만 많아질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듬고 해서 이런 어떤 그 세 가지 이런 원칙에 부합되게 입법이 되지 않은 경우 결국은 하나만한 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부동산 문제 88 올림픽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 논란이 제기되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역대 정부가, 그 당시는 여야 정당이 약간의 균형감 있게 의석수가 포진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회법에 따라서 토론이 거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 그 법령들이 위헌 판결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점을 연상해 본다면, 최근에 일련의 여당 중심적인 이런 입법 활동에 있어서의 어떤 위헌 가능성, 다시 이 비례성 원칙이라든지 과잉금지 원칙에 비추어서 위헌 가능성이 쏟아질 가능성도 제 관점에서는 당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른다면 지방의회들도 주로 현 그 민주당 계열의 의석수가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일방적인 조례 제정권을 남발할 가능성이 있다라 본다면 이런 점에서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도 입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헌재의 어떤 판결에 따라서는 이 원칙에 입각해서 위헌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이 비례성 원칙의 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헌법의 근거 37조 2항에 근거한다. 설령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만약 37 2항이 없더라도 일반적 원칙으로서 구돼져서 소위 우리는 대륙법 개통으로서 독일, 프랑스, 일본을 거쳐서 우리 법체계가 완성됐다고 본다면 그런 나라들에 있어서 아니면 영미법 개통에서 영국이나 미국에 있어서도 이런 어떤 그 비례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이 일반적으로 해석론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설령 근거가 없더라도 이 적용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헌법이나 법률에서는 명시 규정을 두어서 논란이 여지는 최소화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37조 2항, 그 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런 데서 확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런 것들 우리가 데스크 펴놓고 컴퓨터로 헌법 쳐가지고 37조 2항 한번 읽어보시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1조 2항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비례성 원칙은 3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비례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은 적합하느냐, 입법이 적합하냐, 행정처분이 적합하냐 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필요하냐, 필요성.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그 수단을 강구했어도 그게 우리 어떤 그 헌법의 입장에서라든지 아니면 상식적으로 상당한 정도만 이렇게 제한되는 것이냐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으로 구성됐는데 이것은 단계적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우선 이게 이 수단 강구가 적합하냐 이렇게 해봐서 이게 적합하지 않다면 그런 입법은 국회에 상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자, 조금 전에 현재 그 여당 중심적으로 국회가 일방적으로 토론 없이 간다라는 것은 이런 거 맨 앞에 적합성 여부의 판단 자체도 거르지 않고 갈 소지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적합성에 토론해서 판단해봤는데 괜찮다. 그러면 필요한지에 대해서 판단해서 여기도 필요하지 않다면 여기서 입법이라든지 그런 어떤 예컨대 허가처분이라든지 인가처분 이런 것들이 여기서 올 수도 될 수 있고 필요성 통과되면 그럼 상당성 기준에 맞느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3가지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이 있는데 우선 적합성부터 판단해서 여기서 통과돼야 다음에 필요성 판단하게 되고 필요성 판단해서 통과돼야 상당성 판단이 돼 있을 때만 그 입법은 정상적인 입법이 될 수 있고 그 행정처분은 소위 그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건축법에서 건축허가 처분을 하는 경우 이런 어떤 행정에서 제시하는 어떤 요구사항 민원인한테 제시되는 요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그게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3가지 판단이
모두 통과되는 경우에만 행정이 민원인한테 요구된 그런 제한적 요구사항이 먹혀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은 그것을 구비해서 행정이 요구에 따라야만 건축허가가 내려질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합성이 부정되는 수단은 다음 단계인 필요성이나 상당성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되고, 그 다음 필요성이 부정되는 수단은 다음 단계 소위 그 상당성 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단계적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요새 뭐 주택 임대차 3법인 경우에 이 여야가 이 토론 과정에서 이런 단계별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안 거친 거잖아요. 설령 이게 이런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이런 세 가지가 다 합당하더라도 여당 독주는 다수 독재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진보 정치학자 최창집 교수에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다수에 의한 밀어붙이기는 독재라는 그런 엄연한 판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제 얘기를 들으면 소위 민주당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은 무슨 소리냐,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을 표를 몰아줬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는 대로 가고 야당은 좀 그렇게 고분고분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독재의 길로 가는 길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간단하지 않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선 이런 그 단계별로 심사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합성 원칙이라는 것이 뭐냐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적합성 원칙은 선택된 행정처분의 수단이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적합한 수단이라고 평가되는 경우는 실무상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기준은 통상적인 경우는 충족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입법인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인 경우는 이것은 충족된 것으로 보는데, 입법의 경우는 이것까지도 여야가 토론 과정을 거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관은 다양한 수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이 적합성 원칙 심사에서는 행정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보다 더 적합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현실적으로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선택한 경우는, 행정이 어떤 수단을 선택해서 제시한 경우는 그것은 그렇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소위 그 필요성이나 상당성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뭐 법과대학, 옛날 같은 법과대학 나와서 이제 상식이 좀 출중할 텐데, 앞으로는 이 로스쿨 제도에 의해서 이게 법률 상식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근데 건축허가 신청했는데 답답하면 변호사 찾아서 오늘 상식 시간에 들은 이게 이 뭐 행정에서 뭐 이런 거 요구하는 이게 필요한지, 그 다음에 어떤 상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상담받는 그런 것이 자신이 권익 옹호를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성 원칙, 이것을 최소 침해의 원칙이라도
하는데, 필요성 원칙은 선택된 당의 행정작용의 수단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덜 불리한 수단인지 여부 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침해를 가져오는 어떤 수단인지를 심사하는 그런 것을 필요성 원칙이라고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심사하게 적합성은 당연히 행정처분인 경우에는 성립이 되고, 두 번째 이 부분에 민원인께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모르면 변호사 찾아서 상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경우 수단이 선택의 경우, 그래서 입법자의 경우, 국회든 지방이든 입법자의 재량이나 아니면 행정처분의 경우라면 소위 행정기관의 어떤 재량에 따른 어떤 선택의 여지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한을 제약할 정도로 동일하게 효과적이면서도 덜 부담적인 수단이 선택을 요구받게 된다 이거죠. 왜 그런 요구를 하냐? 이렇게 하면, 가볍게 하면 행정 입장에서 편하고 내도 부담이 덜 가고, 그렇더라도 이게 이 건축허가 신청이 문제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좀 이 담당 공무원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여기서 필요성 원칙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해서 심사하게 되는 바, 제한되는 법익의 내용이라든지 의무 위반의 정황, 그 다음에 위반 의무의 어떤 중요성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심사할 경우 이 고려돼서 심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까다롭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제가 법학자로서 생각해 본다면 왜 전국에 있는 4년제 법과대학을 다 없애버리는지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이라는 것은 국민이 어떤 법률 생활의 안정성, 그 다음에 어떤 편리성,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어떤 권익 옹호의 어떤 최대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목적하에서 전국의 4년제 법과대학들이 그렇게 있어서 이렇게 가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공무원들 공무원으로 들어가신 분들도 앞으로는 특히 문제되는 게 비법대 출신들이 주로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그분들 과연 이런 어떤 이 법에 관련되는 이런 행정들을 어떻게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 물론 내부의 어떤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이든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서 그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훈련을 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4년 공부해도 알똥말똥한 경우이고, 저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학부, 그 다음 석사, 박사 과정, 그 다음에 강의하는 과정에서 연구하고, 그 다음 논문 쓰고 이러면서 이렇게 터득한 정도도 여러분한테 강의하는데 매끄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몇 주 교육받고 모든 것을 능수하게 행정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간단치 않습니다. 현재 최근에 드러난 노스쿨 병폐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업료가 비싸기 때문에 돈 있는 가족의 일원만이 그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쳐다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제도의 어떤 고급화를 도모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고리타분하게, 소위 말하는 고리타분하다는 보수 정부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과 서민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진보 정부인 소위 노무현 정부에서 그게 만들어져서 현재 로스쿨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전 국민이 법률 생활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그 다음에 공무원 그룹의 최소한도의 어떤 법적 소양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뭐 4년제 대학이 좀 부활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의 문제, 예컨대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이게 다룸에 있어서도 3가지 단계, 심사 단계를 거쳐야 되는 이런저런 문제를 생각해 보더라도 전혀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하게 된다, 피부로 느끼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3번째, 상당성 원칙 또는 이것을 협의 비례성 원칙이라고 하는데, 상당성 원칙은 제한되는 당사자의 법익이 정도와, 법익이란 것은 법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정도와 이러한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적 어떤 사정의 어떤 관계를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선택한 수단이 이렇게 이런 어떤 비례 관계를 유지하는 건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 행정에 가서 일 처리하는데 시세말 택도 안 되는, 불가능할 정도로 이런 어떤 그 조건을 제시하거나 부담을 지우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을 뭐 구비해라 하는 등의 이런 그 공무원이 발설을 들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상당성 원칙에 반할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 다음에 현재 최근에 국회에서 부동산 문제,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때려잡기 위해서 법률 만능주의 입각해서 이 법 저 법 막 만들어내고, 그 다음 여론이 들끓면 그것을 수정하고, 이런 것은 이 상당성 원칙에 비춰서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진중하게 과연 이 제한되는 당사의 법익이 정도와 이러한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적 사전의 관계를 충분히 심사 검토해서 입법이 되면 국민은 그렇게 그에 따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입법을 난도질하는 것조차도 이런 상당성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이가지 3가지 원칙을 이렇게 제시하니까 야 복잡해서 내가 내 같은 놈 알 수 있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혀 그럴 필요는 없고요. 모르면 어쨌든 자본주의 질서에서, 그 다음에 국가의 제도가 4년제 대학을 없애버리고 전부 소위 전문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어떤 국가 체제가 형성됐다 하는 그 불가피성을 받아들여서 오늘 상식 시간에 3가지 원칙, 적합성 원칙, 필요성 원칙, 그 다음에 상당성 원칙, 요 정도 개념만 알고 나서 여러분이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통해서 진중하게 문제를 발견하고 해당 공무원과의 담화에서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여러분이 이 행정과의 관계에서 일처리 보면서 쉽게 빠르게 덜 부담되는 뭐 이런 일처리가 되도록 여러분이 삶의 어떤 노하우를 축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국회의원도, 그 다음에 자치단체 의회 의원님들도 거들먹거리지 말고, 특히 뭐 종전에 법과대학을 하신 분들은 나름 의미있게 의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왜냐하면 요새 지방의회에서
능력 있는 의원이냐 아니냐는 조례를 몇 건을 제정했느냐, 개정에 참여하느냐 하는 이런 숫자에 의해서 평가되는 마당이라 본다면 편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세 가지 원칙적 측면에서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서 주민이, 시민이 어떤 법률 생활에 어떤 편리성, 편안함, 이익이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법률 생활은 행정을 위해서 보다는 국민,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에서 법률 생활의 어떤 그 편익이 도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벌써 30분이 지났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